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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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안녕하세요. 금요일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정 기자입니다. 네. 아, 추워졌습니다. 오늘 너무 추웠죠? 제 추위 별로 안 타거든요. 어. 근데 오늘 처음으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롱패딩을 꺼내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네. 늘 입던 것처럼 오늘 롱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네. 역시나 롱패딩을 입어도 너무너무 추운 이걸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네. 아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 오늘. 정말 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계속 추운 것 내일은 더 같아요. 춥죠. 네. 네. 아, 이제 정말 본격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노래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세인님이 네. 신청해 주신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 일주일 그러니까, 고단하잖아요. 금요일이잖아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7시죠. 금요일 7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그런가요? 7시인데? 아, 저 궁금해요. 위닝 JTV님, 영은 누나 앤 효정 엄마. 제가 엄마이긴 한데. 아, 내가 누나고 너가 엄마야? 네. 이유가 어찌 그리 되시는 거지? 제가 사실 엄마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긴 하죠. 네. 음. 저도 엄마 역할 충실합니다. 아, 그렇죠. 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나온 건지. 엄마 궁금하네요. 분위기가 효정 씨가 물씬 풍기고 나는 누나 분위기가 많이 나나? 센 누나? 아, 뭐 그냥 맘대로. 네. 네. 그렇습니다. 글로바 TV님이 누님들 마산으로 내려오십시오. 마산으로 저희가 내려가면 뭐 해주실 겁니까? 마산이 아마 좀 따뜻한가 봐요, 오늘. 네, 맞아요. 음. 마산 그쪽이 뭐 경남 쪽이 좀 따뜻하죠. 네. 그렇죠. 네, 서울보다 따뜻한 마산이라고 네. 말씀 주셨네요. 네. 오늘 낮에 눈에 띈 소식들을 간추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사의 얀센 백신이 코로나19 세변이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중화 항체라는 걸 아예 생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남아공의 한 대학 연구진이 그 백신 접종자의 혈장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얀센 백신 접종자,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안 맞았고 한 번 맞은 분들이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가 기합 평균이라는 게 303이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아예 감지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0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압 평균이 뭔지 좀 궁금해요. 이게 항체가 기합 평균이라는 단위인데 GMT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항체가 얼마나 생성됐는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어쩐 산술적인 지수라고 하는데 저도 개념을 몇 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이런 숫자가 있는데 높을수록 좋다. 네, 높을수록 좋다. 이거 높을수록 기억하시면 좋다. 되겠네요. 화이자도 다른 변이들에 비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력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훨씬 약한 걸로 네. 나왔어요. 백신 2회 접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바이러스에는 항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기합 평균이 1419였는데 꽤 얀센은 높잖아요. 303이었는데 화이자는 1419예요.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미크론에는 80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나오긴 나왔네요. 네, 그럼 기존 바이러스랑 비교하면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한 17분의 1 정도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스터샷은 필수가 되어버렸다는 채팅창에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저희 엄마도 맞으셨더라고요. 이틀 주변에 전에.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 병원에 가면 부스터샷 맞으시러 오신 분들 때문에 굉장히 병원이 북적북적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사라님께서 다음 주에 3차 접종하신다고 네. 안전하게 잘 접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소식 오겠습니다. 볼까요? 네. 공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장모 중사에 대해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원래 이제 군 검찰이 징역 15년을 네네. 원래는 구형을 했는데 선고 형량은 조금 낮아졌죠. 줄었네요. 네. 이게 3월 2일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사건 발생 290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지금 장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2차 가해 혐의 받고 있는 또 노모준이잖아요. 네. 이 기타 등등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게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난 그러니까요. 게 이제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은 한 명도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해당 부분은 또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도 함께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사, 예배, 법회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교시설 활동에 백신 미접종자가 함께 참여하면 전체 수용 인원의 80%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 완료자만 참여를 하면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아예 입장 불가인 다른 방역 패스 적용 그 사업장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종교시설은 투트랙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방역 당국은 종교적 자유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거에서 종교 관련 소모임을 따로 할 때는 네네. 요거는 사적 기준과 이제 사적 모임 기준과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접종 완료자만 구성할 경우에 4명까지 가능하고 요게 내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네네. 16일간 시행이 되니까 지금 사실 연말 그리고 네. 성탄 이때 종교 모임 많으실 수 그쵸, 있는데요. 전야미사도 있고. 네.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주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소식 계속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많이 들어봤는데 네. 메타버스로 업그레이드한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1919년 10월에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2019년. 아, 그쵸. 1919년이면 3.1운동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919년 3.1운동. 제가 기억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코너를 생각하다 보니까 1919년은 좀 넘어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2019년 10월에 네.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서비스가 재개되는 거라서 사실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 주변에도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음. 또 이게 추억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게
로그인했더니 곧 찾아올게요. 네. 이것만 뜨고 이제 더 이상 서비스가 이제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부터 새로운 앱도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싸이월드가 지난 2월에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벌써 수차례 자금 부족이나 해킹 등을 이유로 계속 연기해 왔었는데 오늘 드시어 불활합니다라고 계속 예고를 하다가 오늘도 안 되니까 기대했던 분들이 좀 실망감이 컸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도토리 페스티벌 네. 준비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싸이월드에 대한 관심이 더 증폭된 상황이었는데 오늘 제대로 재개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많이 서운하실 것 같고 서운함을 더하는 게 또 유재석 씨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그렇죠. 도토리 페스티벌 자체도 맞아요. 취소가 돼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연말입니다. 네. 네. 오늘 눈에 띈 낮 기사들 살펴봤고요. 이제 8초 후에 우리 윤효정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다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갑니까? 네, 오늘은 1996년. 이번에는 96년. 1900이 맞습니다. 네, 19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5년 전 그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가동산이라는 사이비 아가동산. 종교 얘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언제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게 네.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발생했던 사건이라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1996년이라고 딱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좋지 않은 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 아가동산이란 이 이름을 보면 아가동산 들어봤는데라고 네, 아마 네, 기억하시는 네, 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또 뭐였지 네. 가물가물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대체 이게 어떤 집단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시고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한동안 잠잠하던 사이비 종교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아가동산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신도들의 재산을 뺏고 교주를 따르지 않은 신도 3명을 살해한 사이비 교단의 핵심 간부 4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교주는 수배됐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 아가동산에 나가 있는 김동욱 기자를 이곳 아가동산은 지난 82년에 세워졌습니다. 교주 등은 이곳에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켜왔습니다. 교주는 자신을 신격화시킨 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신도들은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7년 교주를 믿지 않는 7살 최모군을 일주일 동안 굶기면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또 남자친구를 사귀어 교리를 위배했다며 21살 강모 씨를 무차별 구타에 살해하는 등 모두 3명이 이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주 일당은 또 지상 천국을 세운다는 핑계로 신도들의 재산 약 50억 원을 강제로 뺏었습니다. 이들은 또 신도들로 구성된 레코드 회사 신나라 유통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만 늘렸습니다. 실제로 교주의 개인 금고에서는 많은 건짜리로 7억 원 이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가동산의 교주 씨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신도들에게는 중노동을 시키면서 재산을 뺏었고 자신에게 거스르는 신도들에게는 잔인한 보복을 했습니다. 씨는 지난 70년대 말 전북 이리시에서 신도들과 나체춤을 추는 예배 의식으로 무리를 빚었던 목사 이모 씨의 수제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로부터 대중을 현혹시키는 수법을 터득한 김 씨는 서울 상계동과 경기도 일대에서 신도 300여 명을 끌어모아 지난 82년 경기도 이천에 아가동산을 세우고 음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밖에서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 통했지만 아가동산 안에선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재림 예수로 칭했고 자신은 아가처럼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신도들에게 아가야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아가동산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협동 생활체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구타와 살인 그리고 강제 노역이 판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2년 300여 명의 추종자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게 한 뒤 이 돈으로 경기도 이천에 13만 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또 신도들을 동원해 허벌판이던 땅을 개간해 과수원 등이 있는 아가동산 협업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음반 유통회사인 신나라 유통을 설립했으며 킹레코드, 명반레코드 등 3개 자회사까지 두고 떼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대부분 신도들인 종업원들에게는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출한 신도들은 새벽 6시부터 하루 18시간씩 낮에는 논밭과 과수원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쉬는 날도 1년의 신정과 교주 생일 등 겨우 나흘, TV 시청과 신문 구독은 물론 외부 출입과 가족 면회도 제한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몰매를 때린다든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MBC 취재진이 입수한 아가동산 내부의 각종 행사 촬영 화면은 아가동산 측이 교주만을 철저히 숭배하는 유사 종교 집단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동산의 종교 의식 중 하나인 이른바 사랑의 문 열기 행사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랑호라는 이름의 꽃가마를 탄 아가동산 교주이 등장합니다. 신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합니다. 아가야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오 아가야여 영광을 받으소서. 아가동산의 가을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나이 많은 남녀 신도들이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교주 김 씨는 금빛 드레스에 왕관을 쓰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야릇한 분위기에 음악이 흐르고 김 씨가 차례로 머리를 만지자 신도들이 흐느끼면서 절을 올립니다. 흥분한 한 신도는 아예 마이크를 들고 울부짖습니다. 사람도 빠져오지 먼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이 역사는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빠져오지 빠지는 사랑의 역사요. 아가동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아가동산 포크레인 기사였던 윤모 씨로부터 신도의 사체를 안매장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오늘도 검찰은 숨진 강양의 사체를 직접 매장했다는 포크레인 기사를 현장에 불러서 발굴 작업을 했지만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가동산의 신도 사체를 직접 목격하고 매장까지 했다고 진술했던 아가동산의 중기운전자 씨가 자신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하고 달아나 진술 번복 직전 1억 원대의 땅 15,000여 평을 아가동산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논고문에서 김 씨 등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만들어 살인까지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의 빛이 없어 이같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가동산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됐던 피고인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사이비 종교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적인 불안의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 큰 과제입니다. 저 마지막 기사의 멘트가 참 확 마음에 남네요. 사이비 종교가 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적인 불안의 원인이 있다. 사회가 불안하니까 결국 비정상적인 종교의 힘에 기대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예, 안타깝습니다. 네. 뭐 사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네. 무죄 혐의가 났고요. 대신에 이제 조세포탈, 폭행, 횡령 이런 걸로 이제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네. 이 아가동산이 신나라 레코드라는 이제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 이 신나라 레코드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아가동산 교주였던 김모 씨가 지금도 회장으로 경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저는 신나라 레코드는 많이 갔었는데 매장에 그 신나라 레코드의 그 엠블렘이라 그러나요? 그게 머리를 이렇게 묶은 여자 아기 모형이었죠. 밝게 웃으며 이렇게 뛰고 있는 맞아요, 모양이어서 맞아요. 참 특이하다 했었는데 이 아가동산에 저 신나라 레코드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림이었구나 맞아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신나라 레코드의 그 회장이 아가동산 교주였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신나라 레코드 그 아기 모양의 그 엠블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홈페이지에 있다가 최근에서야 없어졌어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아가동산의 교주가 설립한 회사다라고 해서 뭐 이 회사도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뭐 사실 신나라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8, 90년대에는 굉장히 큰 그럼요. 레코드사였고 그럼요. 그렇긴 한데 다만 그때 당시에 회사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이제 경비가 들잖아요. 네네. 이 경비를 신도들에게 착취해서 음. 만든 걸로 운영 자금을 댔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경영 자금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타 레코드사에 비해서 음반을 좀 싸게 팔아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그래서 얘기 자주 있었거든요. 갔어요. 싸서. 네. 그때는 이제 좀 정찰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음반 시장 전체가 조금 이제 음원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네네네. 조금 침체에 접어들고 신나라 레코드도 최근까지도 용산이나 일산이나 이렇게 굉장히 큰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는데 매장도 다 문을 닫았고 네. 조금은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종교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음반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지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런 마지막 멘트 네네. 때문에 이 아이템을 사실 준비하게 네, 된 것도 네. 있거든요. 네. 뭐 사이비 종교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사회 불안 때문은 아닌지 그리고 뭐 사회 불안이라는 요소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건전하게 사회에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좀 도덕적인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아이템을 준비했고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좀 편안하게 마음 둘 곳이 있으면 그렇죠. 이런 단체가 없을 텐데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네, 권세계 시작합니다. 권희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세계네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 네, 오늘도 제가 좀 제작이 업무에 있어가지고 시달리시는 얼굴이신데요. 네, 그 편집을 하다가 네. 화장을 또 못하고 또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지금 편집하고 있던 아이템은 저희가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내일 나가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시다가 헐레벌떡 오신 것 같은 모습이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네, 뭐 그래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게 뭐 이렇게 티가 난다면은 뭐 다행이네요. 네. 오늘 그렇게 애써서 준비해 주신 아이템 어떤 아이템이신지. 네, 이번 주에 영국 리버풀에서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G7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개 나라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이제 결성이 된 모임인데 지금은 뭐 안보라든가 정치, 외교 이런 분야까지 이제 확대돼서 이제 얘기들을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중국 문제라든지 뭐 북한 문제라든지. 근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러시아 문제를 논의를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성명까지 이제 별도로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은 막대한 비용과 대가, 심각한 비용 치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죠. 네. 그럼 아까 이제 G7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용 외교장관이 이번에는 참석을 했죠. 이번에도. 네, 뭐 정용 외교장관도 여기 참석을 했는데 우리 G7 국가 외에 초청국 뭐 외교장관 자격으로 여기 또 참가를 했어요. 그 초청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찬장에서 그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을 이제 처음 만났다고 그래요. 이제 대면하는 게 처음인데 이분이 지난달 10일에 외무장관이 됐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식으로 회담을 가진 건 아니고 만찬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만났으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라든가 위안부 문제 같은 거를 좀 쟁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역시 견해차만 확인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하야시 외무상이 좀 피아노를 잘 치나 봐요. 그래서 만찬장에서 뭐 피아노를 이렇게 쫙 치고 이러니까 또 다른 장관들이 모여서 또 뭐 피아노 치니까 뭐 또 박수 좀 쳐줘야 되잖아요. 박수 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회담 장소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리버풀 항구에 있는 비틀즈 스토리라는 데인데 여기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틀즈 박물관이에요. 리버풀 뭐 비틀즈의 도시잖아요. 축구로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서 비틀즈 뮤지엄에서 만나가지고 국제 정세를 논했다 이런 게 좀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 물론 비틀즈가 너무나 대단한 그룹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외교장관 회담을 비틀즈 박물관에서 열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고요. 우선 리버풀이라는 도시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영 제국의 기틀이 마련됐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어떤 산업국가로서의 영국의
어떤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여기가 뭐 예전에 타이타닉호의 모항이었기도 하고요. 네, 조선업의 도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과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여기서 이제 떠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가기도 했고, 이 서인도 제도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죠, 이 도시가. 그러면서 뭐 인근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유명하잖아요.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면직물을 싣고 이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항구로 이제 발전을 했죠. 엄청난 도시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지금은 우리가 뭐 당연하지만 조수 간만에 상관없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두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여기서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 비틀즈 스토리라든가 이런 미술관 같은 게 이제 세워진 거죠. 네. 그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사이에 세워진 철도는 또 세계 최초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19세기에는 런던보다도 뭐 부유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영 제국이 리버풀 덕분에 가능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유럽의 뉴욕으로 불리기도 해서 여기가 워낙에 이제 번성하니까 또 유럽에 있는 이민자들이 또 영국으로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찾아서. 네. 리버풀을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쇠락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근데 여기가 또 경제는 쇠락을 했어도 2차 대전 당시에 또 굉장히 또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군이 여기를 또 80여 차례나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파괴되고 2,500명 정도가 또 사망을 했다고 그러죠. 그 이후로도 또 계속 뭐 좋을 일이 없었겠죠. 계속 좀 나빠지다가 80년대에는 실업률이 영국의 최고 수준에까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항구가, 그러니까 그 구항에 이제 그 항구, 옛날 항구에 이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72년부터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틀즈 스토리가 있고 뭐 테이트 박물관이 있고 이런 데가 72년부터 원래 그 항구가 버려져요. 네. 그래서 이제 버려진 항구에다가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88년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 박물관, 비틀즈 박물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아주 이 리버풀의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중충한 도시가 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 거예요. 최근에 그 리버풀 하면은 그 한때 철강, 뭐 석탄 이런 걸로 그렇죠. 번성했다가 쇠락한 도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지금은 뭐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에서 6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고 그러네요. 뭐 런던 이런 도시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100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우중충한 분위기는 좀 확실히 아니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이제 영국 평균보다도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관광객들이 사실은 리버풀에 뭐 항구를 보러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비틀즈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틀즈가 사실은 리버풀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부활하는 도시,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리버풀이 또 회담 장소로 선택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단순히 비틀즈의 명성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리버풀이 이제 여기를 네. 회담 장소로 정한 거군요. 리버풀은요, 그 머지강이라고 하는 그 황토색 막 흙탕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어요. 그 뭐 리버풀이라는 뜻도 뭐 그런 뭐 흙탕물 흐르는 개울 뭐 이런 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여기 그 하류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60년대 여기에 머지비트라고 하는 음악의 중심지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음악이 나중에는 비틀즈라든지 그 리버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밴드들의 그런 하는 음악, 이거가 이제 동의어가 되게 되죠. 근데 이 머지비트라는 음악은 미국의 뭐 리듬 앤 블루스라든가 록 뮤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비틀즈 음악이 또 탄생을 하면서 비틀즈가 다시 이 음악을, 머지비트라는 음악을 또 다시 미국에 영향을 주게 됐다고 그래요. 비틀즈는 62년 9월에 캐번 클럽이라는 펍에서 데뷔를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알버트도 그 비틀즈 뮤지엄에서 멀지 않아요. 걸어가면 멀지 않은데 여기에서 이제 데뷔를 했고, 거기 가면은 뭐 공연 전에 술을 마시던 뭐 펍도 그대로 뭐 보존돼 있고요. 폴 맥카트니 생가도 있고, 뭐 페니레인 같은 그 외곽의 페니레인 그 음악, 비틀즈 음악의 유명한 또 제목이잖아요. 페니레인, 뭐 스트로베리 필드 이런 게 다 이제 이 비틀즈 성지가 돼가지고 여기로 오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비틀즈는 60년대 초반만 해도
뭐 리틀 리처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로큰롤에서 영향을 받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뭐 아이돌 밴드였다고 그래요. 네, 근데 65년 이후에 좀 완전히 달라지죠 수준이.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작한 앨범들은 뭐 앨범 하나하나가 다 음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널바나 같은 뭐 얼터너티브 록 밴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빌리 조엘 같은 아티스트들, 뭐 핑크 플로이드 뭐 이런 그 블랙 사바스 이런 락 밴드 그 메탈 밴드들뿐만 아니라 뭐 퀸, 라디오헤드, 오아시스 뭐 이런 뭐 셀 수 없는 뮤지션들이 비틀즈한테 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뭐 비틀즈는 사실 뭐 단순한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상징하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클래식 시대의 종교를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피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비틀즈가 입고 있던 그런 옷들이 히피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프라하의 봄, 체코에 있던 프라하의 봄 당시에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헤이주드를 어떤 우리 무슨 아침 이슬을 이렇게 틀듯이 그렇게 상징하는 곡으로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 다큐도 다시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비틀즈의 그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겟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피터 잭슨 감독이 제작을 했는데 이게 11월 말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거 뭐 디즈니 플러스로 뭐 풀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못 봤거든요. 아무튼 저도 굉장히 보고 싶은데 디즈니 플러스 OTT는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 가입을 안 해서 못 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OTT에다가 다 우리 소득을 또 이렇게 OTT를 몇 개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다 보려면. 그래서 어쨌든 보고 싶은데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피터 잭슨 감독도 원래 비틀즈 팬이라고 그래요. 네. 굉장히 팬이라고 그러는데 68년에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또 음반 회사를 세우잖아요. 비틀즈가. 여기서 회사 보관하면서 한 50년 동안 보관돼 있던 필름을 56시간짜리 필름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제 제작을 제안받아서 이제 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68년에 비틀즈가 톨킨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톨킨 그 작가죠. 톨킨한테 이 반지의 제왕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톨킨이 원래 옥스퍼드 대학 뭐 문학 교수인가 뭐 이러지 않았나요? 하여튼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음악 그룹이 무슨 영화를 만들어 그러면서 그때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시대를 많이 앞서 그랬나 봐요. 그 비틀즈가 좀 대단하긴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피터 잭슨 감독이 비틀즈 팬이었던 피터 잭슨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었죠. 톨킨이 이거를 만들게 되잖아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들게 되고 그 리버풀은요 19세기의 노동자들이 그 최악의 삶을 경험했던 장소라고도 해요. 1842년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장소였다고 하고 평균 수명이 불과 15살이라고 였다고 하죠. 그 정도로 열악한 데였는데 그래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진 이민자들이 리버풀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 뭐 감자 역병이 돌아가지고 아일랜드 대기근 때문에 또 아일랜드인들이 대거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비틀즈 멤버들이 전부 다 그 아일랜드 노동자 계층 이민자들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계 노동자 계층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리버풀이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어떤 인종과 이민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 리버풀은 또 18세기에는 노예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노예 수송선 건조 기술도 아까 지원 기자가 뭐 선박 얘기하셨지만 건조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커뮤니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폴 맥카트니가 68년에 검은새 블랙버드라는 아시죠? 예,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검은새가 흑인 소녀를 가리키는 속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 노예 항구였고 최초의 캐리비안 이민 사회가 만들어진 곳이고 그래서 많은 흑인들을 또 음악을 통해서 만났다고 그러죠. 이 검은새를 만든 68년이 미국이 끔찍한 인종 갈등을 겪고 있던 시기였고요. 이 노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몇 주 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폴 맥카트니가 설명을 했네요.
외교 문제 시작해서 이렇게 문화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마틴 리버풀 한번 루터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가봤어요. 아, 저 못 가봤거든요. 2005년에 네. 가봤었는데, 네. 너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요즘만큼 힙해지진 않고 좀 소외락한 분위기가 언제 훨씬 더 가셨었죠? 2005년이요. 아, 그럼 벌써 뭐 옛날이죠. 15년, 16년 16년 전이니까요. 전이네요. 네. 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힙한 건 아닌데. 그땐 가서 그래도 축구를 봤습니다. 저는. 네. 안필드에서. 미술관도 좋고요. 네, 에버트 미술관도. 독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비틀 아주 리버풀의 명소니까요. 네. 기회 그냥 좀 있으시면. 운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네. 오늘 너무 풍성한 얘기 들려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희진 네. 기자 잘 들었고요. 그럼 저희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리데스크의 네. 정말 안고 코너 네. 큐스 단체. 오늘 네. 톱 기사는 어떤 건가요? 오늘도 코로나입니다. 내일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전해드려야죠. 음. 오늘 자정부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바뀌는 부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방역 책임을 묻고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것도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 뭐 휴업, 집회 등 조직적으로 반발을 할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4,691명. 맞네요. 또 늘었네요, 좀. 네, 더 늘었습니다. 어쨌거나 1월 2일까지 강화된 방역 수칙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좀 효과를 좀 발휘해서 좀 네.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른 기사. 비틀즈의 좋아하는 음악들에 대해서 여기 쭉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많이 올려놔 주셨네요. 저희가 권희진 기자 얘기를 듣느라고 채팅창을 못 읽어드렸는데 이게 좀 네. 시간이 많았다면 좀 같이 음악도 좀 듣고 있으면 더 풍성했을 D22님 텐데요. 블랙버드 싱잉 인 더 데드 오브 나이트 이것 가사도 올려주셨고 네,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또 올려주셨고 저는 Here, There and Everywhere를 좋아합니다. 네, TMI였고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열풍을 타고 서울의 1억 원짜리 낡은 빌라 가격이 올해 초보다 2배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폭등을 부추긴 것의 이면에 법인들의 싹쓸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 710 부동산 네. 대책 나왔을 때 그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가 되다 네네, 보니까 맞아요. 1억 미만이 빌라밖에 없어서 네네. 그때 이미 투기 세력이 빌라로 몰린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그죠? 거기에 법인의 양도세도 덜 내기 때문에 현장 취재를 해봤더니 법인들이 저가 빌라를 싹쓸이하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 취재 아이템으로 전합니다. 네, 다음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네. 뭐 오늘 날씨 얘기 안 하고 하루 보낸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호남 연결해서 그 현장에서 오도로도 떨고 있는 취재 기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엔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0도고요. 산간 지역은 16도까지 떨어집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니까 내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는데 자세한 날씨 소식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에서 건물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8층 건물이었고 오사카에서 발생한 거였는데요. 이게 소방 요원들이 출동한 지 30분 만에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도 사망한 분이 19분, 19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조가 28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 중에 27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27명 중에 19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을 빨리 껐는데도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현승 특파원이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피해가 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자세히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이네요. 네, 늘 말씀드리듯이 바람잡이들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본방 꼭 사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